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차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와 표현, 그 다음에 단계별 순차 다이어그램 사용. 여기서는 순차 다이어그램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UML을 이해한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순차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위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 요소는 객체 나와 있죠. 구성 객체, 메시지, 회귀 메시지, 셀프 메시지라고 하죠. 제어블록, 답신 메시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순차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간적 개념,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을 중심으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보면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서로 시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거를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은 이게 오브젝트라고 해요. 객체.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인데 이게 내려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퀀스는 여러분들 제가 학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거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듣고, 또는 중간중간에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또 리포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잠을 잔다.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객체 사이의 기능, 순서는 뭐예요? 시간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객체라고 하면 이 객체 1과 객체 2,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사이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 1, 메시지 2를 보냈는데 메시지 2에 대한 자동으로 답신이 간다. 자동으로. 이게 답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신 메시지는 이전 호출의 반환, 리턴이에요. 리턴. 반환을 기다리는 객체에 반환되는 메시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화기를 들었을 때 뚜뚜뚜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뚜 소리가 나잖아요. 이 뚜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뚜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전화기를 들었을 때 답신 메시지가 나한테 온 거죠. 그 다음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나한테 답신 메시지는 따르릉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는, 상대방한테 울리는 소리나, 또는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입니다라는, 통화 중일 경우에 통화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오죠. 이 바로 어떤 에크를 줬을 때 바로 나한테 오는 거, 이거를 답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답신 메시지는 이게 점선으로 이런 화살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는 회귀 메시지라고 했죠. 셀프 메시지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 이거를 회귀 메시지다 그래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구성 요소는 객체, 메시지,
회귀 메시지 제어블록. 제어블록은 제어문을 위한 루프다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반복이 된다. 요게 그럼 여기가 루프가 되는 거예요. 루프가 루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중에 내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브레이크를 건다. 브레이크. 그래서 우리가 C하나 그 프로그램 짤 때, 자바나 짤 때 루프를 돌다가 어떤 브레이크 만나면 빠져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제어 블록을 사용을 해요. 제어문을 위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요. 개념은 구성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서로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이건 뭐냐면 뭘 상호작용이냐. 이 순차 다이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통신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동적 측면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레셔널 로즈나 투게더 같은 툴을 이용하면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거를 다시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변환돼서 볼 수가 있어요. 변환돼서 순차 다이어그램과 통신 다이어그램을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볼 수가 있고,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그럼 내가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다이어그램은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객체들 사이에 통신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 제가 따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무엇이냐? 객체들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을 보려면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보려면 통신 다이어그램이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차 다이어그램 보면 그죠? 메시지 1이 있고 메시지 2가 있고 메시지 3가 있죠. 요게 요 화살표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메시지 2가 되고, 세 번째가 메시지 3가 되죠. 요게 밑에가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시간을 뜻해요. 타임. 그래서 요게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이렇게 순서대로 그 메시지가 보내져요.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오브젝트 1, 2, 3에 대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시간의 흐름으로 보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이거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요걸 그리면 자동으로 요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1, 미리 한번 보면 1, 2, 3인데 메시지 1이 객체 1과 2가 메시지 1으로 이동하고, 메시지 오브젝트 2에서는 메시지 2와 메시지 3가 가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일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지워버렸어. 여러분들 만약에 툴에서 지워버리면 야가 1이 돼요. 자동으로. 2가 1로 바뀌어요. 3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죠. 얘는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왜? 이게 먼저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어떤 메시지를 넣었다. 그럼 야가 2가 되고 야가 3이 돼요. 순서가 왜냐? 요 밑에 요 선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런데 통신 다이어그램은 물론 표시를 1, 2, 3으로 했지만, 이 오브젝트 1과 2는 메시지 1을 2가 받는 거죠. 메시지를 받고, 오브젝트 2와 오브젝트 3는 메시지 2와 메시지 3가
상호작용 서로 그 메시지 2에서 메시지 3로 메시지 아니다 오브젝트 2가 오브젝트 3로 메시지 2와 메시지 3를 보내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는 시간의 흐름, 통신 다이어그램은 데이터의 흐름을 볼 때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객체 시퀀스 다이어그램 맨 위에 위치하면서 이게 객체죠. 오브젝트.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배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왜냐면 순서가 잘못되면 메시지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오브젝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라이프라인 요 점선 있죠? 점선 요걸 생명선이라고 해요. 점선 요거를 생명선이다. 그래서 객체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점선을 생명선이다. 활성화 액티베이션 여기 활성화예요. 요 박스가 활성화라고 작은 사각형 이 박스가 이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 또는 이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을 뜻해요. 이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사각형을 활성화하다 그래요. 그래서 객체가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실행 시간 요소를 나타낸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객체에 대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의 객체, 생명선, 활성화 요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메시지 한번 볼까요? 메시지는 생명선에서 다른 객체의 생명선으로 이동하는 것. 호출 송신 객체가 수신 객체로 보내는 오퍼레이션 실행. 송신 객체가 수신 객체로 보내는 메시지로 거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동기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호출 메시지. 답신 메시지는 답신 아까 했죠 리턴. 호출 메시지와 화살표 모양이 같으면 점선 형태다. 그래서 답신은 이렇게 나타내고 호출은 이렇게 나타내고 호출과 그다음에 답신 메시지 차이점을 그림을 잘 알아두세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다. 똑같죠? 머리가 호출과 답신이 똑같다. 비동기 송신객체가 보낸 수신객체의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거나 오퍼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송신이 기다리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기 우리가 어싱크로너스라고 하죠.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반대말은 뭐예요? 동기 싱크로너스. 동기는 뭐고 비동기가 뭐냐? 여기가 그 송신객체가 기다리지 않음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제가 이제 물어보면 동기가 뭐냐? 이건 싱크로너스. 동기를 알면 비동기를 이해하기 쉬워요. 동기를 알면. 여러분 싱크로나이즈라는 스포츠 있죠. 싱크로나이즈가 뭐예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물속 수영장에서 서로 맞추면서 동기죠. 동기를 맞추면서 그 체조를 하잖아요. 그게 싱크로너스라고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동기는 뭐냐? 여러분 남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학생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전기 군대에서 무전기 쓰죠. 그럼 내가 무전기를 보내요. 여기는 이상 없다. 오버라는 말을 꼭 쓰죠. 오버. 우리나라 말로는 오버라고 쓰죠. 이상 없다. 오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고 끝.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끝. 그때 얘가 말을 해요. 중간에 말을 하면 메시지가 상쇄돼요. 그래서 무전기를 나타낼 때는 동기를 맞춰야 돼요. 오버라는 말을 들어야 보내주는 거고. 비동기, 핸드폰. 그쪽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나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비동기 메시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이런 오버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해도 데이터가 간다.
그래서 비동기 메시지는 동기라는 이 무전기를 말하고 비동기는 핸드폰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아 동기가 뭐고 비동기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